자,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볼 텐데요.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 25,150원이고요. 매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자 대한항공이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어제 오늘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보니까 지금 대한항공도 미국에다가 투자를 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잉이 항공기 지금 한 100대 뭐 가까이 사들인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뭐 50조가 넘는 것 같아서 단기 악재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대한항공이 이제 그 뉴스 다 봐서 알겠지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100세대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로 현재 환율로 50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2035년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고요. 그전에도 또 50대 정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거의 150대인데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뭐 50조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판단되고 이 50조를 마련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담보로 회사채를 뭐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BW를 발행해서 한마디로 빚을 내서 구매를 해서 이제 운임료라든지 항공료가 많이 좋아지면은 거기서 이제 충당해서 할부로 갚겠다는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단기 악재지만은 중장기로 보면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수출입도 잘 되고 물건도 잘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이 잘 되고 그다음에 여행이 어느 정도 풀리고 자유로워지고 저는 여기서 미국이 만약에 한국에는 좀 비자 면제를 좀 해준다면은 대한항공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협상에서 그런 쪽을 조금 건드렸으면 여행주에서는 굉장히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뭐 차차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은 매수 라인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뭐 매수가 부근이나 그 위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기 악재, 중기 호재 차트 흐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 중장기 흐름 자체가 이제 우하향으로 있다가 잠시 이제 돌아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계속 주가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이 추세 라인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올라갔다 다시 한번 눌러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수가 위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1차 목표가는 26,000원 말씀드리고요. 요 라인을 돌파하면 중장기로는 저는 3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단기 악재, 중기 호재. 이제 비행기 하나씩 들어와서 여행 수요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물류도 활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하고의 합병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6,000원 돌파해서 3만 원 돌파해서 한 35,000원까지도 뭐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대한항공이 그래도 뭐 이익은 요즘 잘 내고 있습니다. 한 해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순이익도 한 1조 3, 4천억 정도는 내는 기업이거든요. 오늘자 시가총액이 8조 원이 지금 보니까 8조 8천억이네요. 그러면 이제 언뜻 봐도 PER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7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대한항공 최근에 주가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대미 투자 지금 뭐 50조 이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동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그거 다 빚내서 살 건데 당연히 주가에는 뭐 장기적으로는 제가 봐도 중기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호재인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주가에 좀 발목을 좀 잡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행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외인 기관들은 뭐 이번 주에 살짝 팔긴 팔았지만 아직은 세게 팔고 있지는 않아서 당연히 좀 반등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이용해서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취하고 한번 추이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비자를 면제해주면 미국까지 비행기를 너무 멀지 않나요?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아유, 저는 그러면 가야죠. 아, 그런가요? 비자 없으면 못 가시나요? 그렇죠. 뭐 갈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또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번 투자가 또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매수가 위에서 26,000원까지 돌파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봇주 들어왔네요. 로보티즈 들어왔고요. 매수가 104,000원입니다. 잘 가다가 오늘 왜 이래요? 그러게요. 네. 3일 만에 또. 자, 로보티즈가 일단 뭐 이번 주 흐름이 좋았거든요. 아마 뭐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주말에 노란 봉투법이 통과가 돼서 야, 이러면은 뭐 기업들 앞으로 로봇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이번 주 흐름 좋았는데 글쎄 오늘은 바로 또 차익 매물이 네. 좀 뭐 상식선에서 보면 뭐 당장 로봇 쓰는 건 아니니까 뭐 이해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로보티즈는 좋은 회사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이 올라간 이유가 정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전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로봇주를 이제 정부 정책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은 오히려 저점에서 분할로 한번 매수할 만한 그런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21,500원에 이 바닥권에서 몇 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종목을 소개해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대비해서 로봇주가 벌써 2만 원짜리가 10만 원이면 거의 뭐 500%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는 주가 흐름이 나오려면은 실적이 좀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로보티즈가 오른 이유는 로보티즈의 대주주가 LG전자입니다. LG그룹에서 로봇을 준비를 해서 휴머노이드를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하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로보티즈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급등 후에 지금 단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로봇주는 다시 한번 반등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질문 주신 분께서는 지금 좀 최근에 최고점입니다. 10만 네, 4천 원이면 최고점에서 거의 고점에서 예술적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올 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1차 목표가는 10만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에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자 로보티즈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입니다. 네. 꽤 덩치가 되는 회사예요. 최근에 좀 전에 이제 차트 보셨던 것처럼 주가가 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파르게 지금 올라와서 원래 이제 시총이 뭐 2천억대 있던 기업이 지금 그 1조 2천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참조적으로 최근 3개년은 연속 적자였고 올해부터 지금 이제 흑자 전환하긴 하는데 지금 추정 이익 기준으로는 올해 한 20억, 내년에 한 90억, 네. 내후년에 한 160억 정도 뜨거든요. 이익이 가파르게 느는 건 맞긴 맞는데 지금 시총이 이미 1조 2천억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올해도 아니고 내후년 2027년 실적 대비 PER이 거의 100배가 조금 안 되는 90배가 네.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찌 보면 지금 주가는 뭔가 이렇게 로봇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반영한 위치라서 이제는 사실 마음 편안하게 좀 중기 대응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적당하게 이런 좀 이슈가 불거지고 할 때 좀 좀 차익 실현 기회도 좀 보고 하는 게 네. 저는 좀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번에 그 노란봉투법 통과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올랐을 때 한번 탁 팔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생기네요. 네, 짚어주신 대로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일단은 평단가를 낮추자라고 전략 주셨고요. 짚어주신 실적 부분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로봇주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후원님 종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왔습니다. 28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5% 비중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번 주 올라갔던 게 같은 논리로 좀 올랐다가 대신 네. 오늘은 그래도 장중에 좀 크게 흔들림은 있었는데 종가는 보합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 한번 네. 여쭤볼까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로봇주가 움직임이 좀 적었었던 부분이 네.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것도 노란폭도법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더 크게 들어오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 삼성전자와의 기업 결합 요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올 초에 있었던 그런 여건이었었고요. 그 부분이 실제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는 이 삼성그룹 내에 있는 이 부서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되면서 훨씬 더 크게 발전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금 더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실제 삼성전자의 지분에 대한 여건이 조금 더 강하게 비트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가격 대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의 가격은 이렇게 지금 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반전에 대한 부분에 이 지지 라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전의 고점이 여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적 여건에 이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부분만 나온다면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35만 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사서 수익 중이니까요. 좀 기다렸다가 매도 시점을 찾는 게 수익을 더 크게 만드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진단해드렸던 로보티즈는 시가총 1조 2천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자 기준 5조 5천억 정도. 로보티즈보다는 이게 굉장히 더 큰 회사인데요. 네. 다만 PER로 보면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더 접합니다. 이게 지금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34억인데요. 내년이 180억, 내후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400억 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그거 대비 지금 5조 5천억이면 PER 한 4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로보티즈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이 크지만 네. PER은 좀 더 싸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게 오늘 좀 안 빠진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뭐 삼성이 일단 지분도 가지고 있고 또 거의 대장주로 취급받는 종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35만 원까지는 보유해 보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들어온 상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선진이요. 선진이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14,400원인데요. 네. 이거 실적이 많이 좋다고 그래서 썼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매수하신 이유가 뭐 어떤 실적 보고 조금 기업이 네. 좋아 보여서 매수를 네. 하신 거고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아니,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되셨고요. 좀 안 됐나?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일단 제일 궁금하시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조금 아쉽게도 최근 한 달 전 가격이 지금 15,000원이 최고가인데 지금 14,400원에 사셨으니까 그 꼭대기에 사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자마자 지금 마이너스가 나버리셨는데 자 이건 좀 버텨도 될런지가 궁금사항일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정동호 대표님께 네. 여쭤볼까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충분히 반등이 한 번 올 것 같아요. 이제 비중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현재 단기 바닥을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강한 슈팅이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선진 같은 경우가 이제 양돈이라든지 이런 동물 쪽에 배합 사료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월 달부터 열심히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바닥분이 한 6,000원대부터 15,000원까지 거의 한 2.5배를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적 문제가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양돈 쪽에 사료가 많이 좀 필요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의 무역 협상 이런 쪽도 연관이 좀 있었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면 15,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10,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심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바로 빠지지 않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시 한번 밀렸던 자리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밀렸던 자리가 1차가 한 12,000원이고요. 요
자리가 12,000원, 2차가 이제 13,500원인데 제가 만약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기다렸다가 반등 올 때 네.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1차 12,500원, 2차 13,500원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한번 해서 끊어주는 매매가 맞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주가가 한 3에서 5% 정도 아침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이런 형태,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면 비중을 조금 늘려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격에서 일부분은 좀 현금화를 하는 방향이 맞아 보입니다. 무작정 가지고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반등 올 때 비중을 늘려서 매수 단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자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이 회사는 참 영업이익 규모는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인데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1,200억인데 순이익은 66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생상품 쪽에서 아마 손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빠르게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1,700억인데 순이익이 지금 추정치 기준으로 1,400억 되거든요. 지금 2,700억이면 네. 좀 PR 3배가 안 된다는 네. 얘기인데 좀 버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래도 너무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분할로 조금씩 또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고요. 실적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진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효성 TNC인데요. 효성 TNC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41만 7천 원,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41만 원이요. 네, 너무 요거 안 올라가고 계속 빠지고. 아유 너무 걱정이시겠어요. 비중은 네. 조금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좀 많아요. 30%를 돼요. 30%요. 네. 아이고 1년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조금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 그러면 저희가 전략을 조금 살펴봐 드릴 텐데 뭐 특별히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회사 실적이 그렇게 나빠서 안 가는지. 그럼 그저 저희가 뭐 그럴 기미가 하나도 없고. 네. 가지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따가 팔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볼지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효성 TNC 지금 손실도 좀 많으신 상태고 비중도 30%면 사실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웬만하면 좀 붙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효성 TNC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효성 TNC의 현재 가격은 바닥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바닥권에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현재의 가격 여건에 지금 가격이 적정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반등하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40만 원 넘게 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팔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적 부분은 얘가 그때 당시만 해도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실적이 점점 줄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부분만큼 못 가니까 문제죠. 네. 특히 이제 그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섬유의 반도체 스판텍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을 좀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공장에 대한 라인도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에 대한 반등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판텍스의 영업이익률은 10%가 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가 여건에 부합되지 않고 있고 시장 관심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올라오는 부분을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가격 대역은 바닥 대역에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가격 대역이 아마 이 부분에서 매매를 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사실 이후에 줄곧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은 이 가격 대역에서
지금 바닥을 딛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전의 고점, 그 다음에 고점이 42만 원이니까 요 공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올라오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라오는 가격 대역을 하나 짚어준다라고 한다면 요 가격 대역이 28만 원 가격 대역입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부분 28만 원 들어오고 일단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32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홀딩하고 갖고 계시고요. 최소한 28만 원 위에 있을 때 네. 그때에 다시 한번 결정 내리는 게 좋을 테니까 그때에도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전화를 주시면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일단은 28만 원까지는 홀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효성 TNC 참 한때 주가가 잘 나갔던 기업인데 지금 워낙 뭐 특수가 사업 시작하고 하면서 돈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좀 돈이 막 나가는 상태인데 이 성과 들어오는 건 좀 시간 걸릴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재미가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가격에서 파는 건 일단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쨌든 뭐 26만 원, 27만 원, 28만 원 요 부근으로 고까지 가는 건 어렵지는 않으니까 네. 그 정도 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시장에서 관심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량도 많으시지만 일단은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리고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고민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알테오즈는 46만 원에 45%예요. 알테오젠 46만 원에 45%요. 네. 오, 요거 뭐 어떤 게 제일 걱정되세요? 전 오늘 유난스럽게 잘 그렇게 폭락을 안 하는 주로 보여지는 었는데 오늘 유난스럽게 폭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희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한 4%, 5% 요거 왜 갑자기 빠졌는지랑 앞으로의 전망 저희가 살펴봐 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알테오젠 우리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좀 부진하다가 오늘 또 때마침 한 4%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좀 과하게 많이 올랐다. 근데 지금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닥 1위 업체고요.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만지려면 기관 외국인이 알테오젠을 가지고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지금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 알테오젠이죠.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은 지금은 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형태고요. 네. 조금 안 좋은 점은 지금 추세 하단에 걸쳐 있거든요. 차트를 잠시 보면은 요 빨간 라인이 보이실 건데요. 요 추세 하단에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타임입니다. 네. 지금 요 자리가 추세 하단 자리가 지금 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38만이 넥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깨지면은 약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좋은 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자리는 깨기는 좀 힘든다.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부터 올라온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뭐 알테오젠이 뭐 미래 가치가 너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주가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을 관리하는 거죠.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죠. 알테오젠이. 바이오 시밀 관련주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병원 간 정맥 주사를 맞으면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 정맥 주사를 그냥 5분, 10분 만에 그냥 조그만 주사 가지고 네. 피부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한 그런 회사가 알테오젠인데요. 그것 때문에 4만 원 하던 주식이 50만 원까지 거의 뭐 10몇 배가 상승을 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게 이제 주가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코스닥 1위 업체인데 코스피로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신 때리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옛날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도망갔거든요. 코스닥에서 키워놓으면 도망가고 계속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제도적으로 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코스닥이 열심히 잘
커 가고 있는데 계속 옮겨가면은 나중에 보면 코스닥이 이제 몇 종목이 없겠죠. 네. 그래서 아니면 코스닥, 코스피를 합치든지 차라리 이런 좀 제도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기업을 키우려면은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미래 가치의 뭐 펀드를 하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알테오제는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40만 원 이하는 비중 축소가 맞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46만 원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46만 원, 50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볼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목표치가 알테오제는 마지막이 50만 원이다. 50만 원이나 50만 원 이상은 약간 과열권이기 때문에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고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3의 알테오젠을 저는 고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 그런 제약 바이오 알테오젠하고 과거에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띠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찾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오늘도 보면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를 갖고 G2바이오라든지 온코닉테라든지 올릭스, 뭐 오스코텍 이런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과거의 알테오젠의 시총에 지금 뭐 10분의 1, 어떤 종목 20분의 1인 종목들이지만 2년, 3년 후에 2억에서 저는 알테오젠이 충분히 몇 종목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우리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이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기대감을 받긴 했었는데 어제 회사 홈페이지에 코스피로 이전할 계획은 있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발표문이 뜬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시간 걸리는구나 네. 하고 조금 실망 매물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전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조금 뭐 우리 주주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발표가 나왔다는 점. 이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는 조금 네. 재미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또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0만 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 그리고 어떤 목표가의 상한치는 50만 원까지로 조금 생각을 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상담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그래프톤을 좀 이렇게 크래프톤이요. 예, 지금 50% 이렇게 했는데 32만 5천에 했는데 네. 증권사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잘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계속 홀딩해야 될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2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조금 그래도 수익권이신데 요거를 네.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될지 뭐 지금이라도 네네. 매도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뭐 목표 가격이나 매도 시점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최근에 신작에 대한 출시 지연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행히 지금 지난주부터 너무 많이 빠졌나요? 고개를 서서히 좀 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신증권에서 뭐 연말 실적 괜찮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도 하나 나온 바가 있고요. 자 크래프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일단은 뭐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 저 올라오면은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줄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하게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내린 거는 우리 김문석 대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도 있지만 실제 실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잘 나오던 실적이었는데 순이익이 151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96% 쿡 하고 줄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여건이 시장 충격에 의해서 주가를 밀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크래프톤 자체가 AI 기반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AI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매출의 대부분, 수익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상출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적으로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수출주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당 맞는 거고요. 저야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배그 그거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많이 봐왔는데요. 네.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그 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또 독일에서 게임 관련되어 있는 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여건들이
게임주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가격 대역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 움직임 부분에서 주가가 내린 거 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은 이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왜 요 위에 있는지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실제 가격적 부분 움직인 거는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1년선이거든요. 1년선을 깨고 움직인 것은 실적에 대한 부담과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한 여건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다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이전에 있었던 부분만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추세에 대한 여건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대역에서는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안착되고 요 가격이 35만 원일 겁니다. 안착되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고점 부분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39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목표치는 보입니다. 가는 와중에 굴곡이 있을 테니까 네. 50%의 비중을 한 20% 정도 미리 정리를 네. 해서 30%만 끌고 가십시오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크래프톤도 지금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정도, 순이익 기준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뜨네요. 업계에서는 조금 할증을 주는 기업이라서 아주 보수적으로 할증 주는 쪽도 뭐 시총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분위기거든요. 이러면 어쨌든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우리가 뭐 20% 남짓 지금 상승 여력은 있는 상황이니까 구태 뭐 지금 급하게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참조적으로 한 2주 연속 기관들 매수가 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는 저도 한 두세 번 해봤거든요. 저도 할 정도면 어쨌든 이제 그만큼 게임을 해보셨어요? 2번 정도 해봤어요. 네. 압도적인 또 시장 점유율이 있는 거니까. 저는 한 3번 정도 해봤습니다.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만큼 또 인기 있다는 게임이니까. 근데 아니 저는 3번 해봤는데 네. 로그인을 못했어요. 아니 해보고 싶어서 너무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네. 해보고 싶어서 막 PC방 가서 이렇게 막 해봤는데 네. 로그인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해봤네요. 네. 어쨌든 또 그만큼 많은 수익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또 뭐 전망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팔 필요는 없고 조금 더 한 35만 원 정도 기다려 보시고 비중은 대신 조금 줄여 보시는 걸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유망주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장 2종목 먼저 확인해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장도구 파트너는 HJ중공업 가져오셨고요. 신학수 파트너는 두산테스나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9월 달 관심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왜 이 종목들을 지금 준비했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두산 테스나 어떤 부분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좋습니다. 네.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잘 움직여요. 특히 이재용 회장께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의 유수의 기업들을 만나면서 세일즈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젠순황 CEO와 이렇게 안포옹하는 모습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협력업체, 즉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협력업체를 봤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두산테스너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 후공정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현재의 가격 대역은 주가가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지온이라는 이미지 센서 후공정 기업과 합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력 이것도 갖춰주고 있고요. 이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적 측면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PER 계수로 12배 정도 되는데요. 업황에 대한 여건에 평균 PER이 15배니까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중장기 포지션을 잡고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격 대역 확인해 드릴게요.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년선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적 여건에서 이 부분이죠. 여기가 지금 조정 현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면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가 움직임이 여기서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가격은 이전의 고점에 대한 여건이고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저는 충분하게 이 윗선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9월 달에 두산 테스나 반도체 업황 업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본다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요즘 삼성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두산 테스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HJ중공업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오르고 난 다음에 한 2, 3주 정도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9월 달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아래에 오면은 조정이 들어오면 한번 매집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HJ중공업이. 그리고 이제 모든 분께 질문하면은 이번 주에 가장 큰 핫 이슈가 뭐였나요, 혹시? 이번 주에? 주요? 네. 한미 정상회담. 그렇죠. 마스가. 네, 마스가죠, 마스가. 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모든 분이 아마 긴장되게 새벽까지 아마 지켜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마스가 조선 쪽이죠. 미국을 위대하게, 특히 미국의 조선을 더 위대하게. 그래서 중국 견제용으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조선을 키워서 다시 한번 구충함이라든지 이런 배를 뭐 300척 이상 본격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세계 기술력이 최고의 조선의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오늘도 보면 하나가 인수한 미국 조선소에서 대통령님께서 방문해서 마지막에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주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캐나다에서 뭐 60조 뭐 잠수함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과거의 조선주의 영광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J중공업이 과거의 한진중공업인데요. 한진중공업이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로 많이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HD현대중공업이 오늘 장 끝나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합병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합병이 많이 된다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차트상 흐름을 잠시 보면요. HJ중공업이 바닥권에서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온 상태에서 횡보 후에 다시 한번 지금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 횡보 후에 다시 한번 상승 후에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라인을 올라왔던 부분만큼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5,000원에서 16,000원대를 돌파를 만약에 해준다면 저는 2만 원까지도 중장기로 충분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하고 비슷하게 가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한번 매집을 하고 목표가는 16,000원, 네. 그다음에 2만 원대. 지금 단기로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차트 흐름을 크게 놓고 보면은 흐름을 크게 놓고 보면은 안 보입니다. 왼쪽이 안 보이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우리가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책이 무엇이고 미국의 정책이 무엇이고 세계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작년에 우리가 방산주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탔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약간 여유롭게 매매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지금 9월에 조금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